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SUV와 세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제가 촬영을 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세단을 계속 타다가 SUV가 타보고 싶어서 한 2017년도에 코란도 C 그 SUV를 타보면서 그 SUV만의 어쩔 수 없는 단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적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세단으로 왔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그 SUV와 세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스포티지와 투싼, 그리고 코란도, 그리고 소나타와 기아의 K5, 이게 다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급에서 그 트렁크의 크기는 SUV가 대부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뒷자리 폴딩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느낀 바로는 소나타가 훨씬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대신 SUV는 뒷자리 폴딩을 하면 큰 짐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뒷자리 폴딩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소나타의 트렁크가 더 많이 짐이 들어가는 것 같고, 폴딩을 하면 당연히 SUV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와 그리고 뒷좌석과의 그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밀폐까지는 아니어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어떤 짐을 실었을 때 이 SUV 같은 경우는 뒤에가 그 러기지 스크린이라 해서 칸막이처럼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냄새까지 차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냄새나는 걸레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이동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차에 냄새가 배겨버리면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리고 SUV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점이 뒷자리 승차감이 통통 튑니다. 이거는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어떤 차, 뭐 베라크루즈, 모하비 다 똑같아요. 뒷자리의 승차감이 통통 튀기 때문에 소나타의 뒷좌석과 비교를 하면 소나타의 뒷좌석이 훨씬 편합니다. 소나타는 차가 SUV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뒷자리의 승차감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차급이 낮아서 그러면 모하비나 뭐 베라크루즈, 산타페 이런 것들은 뒷자리 승차감이 좋을까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다 통통 튀어요. 가족 단위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은 차가 높아서 신기하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승차감을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코란도라는 SUV를 타면서 뒷자리가 편한 SUV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타면서 뒷자리 승차감이 좋은 SUV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였던 것 같아요. 그 차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차가 굉장히 미끄러지는 듯이 나가고, 방지턱이나 이런 요철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타본 SUV 중에 벤츠도 다 마찬가지고 뒷자리가 제일 편했던 거는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은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뒷자리의 승차감 자체가 차이가 있다. 그거를 감안하고 타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SUV를 타다가 다시 세단으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세단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어떨 때가 가장 크게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를 갔을 때 산길에서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올 때 광폭을 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단에 비해 많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제가 탔던 코란도 C 같은 경우는 이 스포티지와
투싼보다도 높아요, 그게. 그래서 더 많이 흔들렸던 거고, 요 차도 마찬가지로 차체가 높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흔들리면서 제가 원래 멀미를 안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멀미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싫어서 광폭에다가 다운스프링 달고 서스를 일체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승차감이 진짜 작살이 납니다. 너무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튜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다고 하시면 SUV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본인과 별로 연관이 없다 하시면 SUV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은 SUV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폭도 넓고 차고도 낮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훨씬 더 일반 세단보다 더 좋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안정감이 더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일반 세단보다 높기 때문에 고속 주행했을 때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롤링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많이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해요. 흔들리죠. 차체가 높아서 다가오는 이점은 일단 시야가 좋다는 거.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 인도를 올라가야 될 상황이 오면 뭐 전혀 스트레스 없이 바로 타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단점이 너무 많아요. 좀 저랑은 안 맞아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 SUV라는 것 자체가 편할 때도 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 차를 사고 약 한 1년 반 만에 팔았어요. 저희 사촌 형도 소렌토를 타다가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다시 세단으로 가더라고요. SUV를 선택을 할지 세단을 선택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선택이에요. 장점도 충분히 있어요. 일단 시승을 해보세요. 시승을 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사시고, 아니면 세단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과 맞는지, 그게 가장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촬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